들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어렸을 때 아이들은 거의 아이들이 똑같습니다. 정서가 따뜻하고 착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많은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되면 달라지겠죠? 어떤 친구는 수리력 쪽에 강하고 어떤 쪽에는 어떤 이 문과 쪽에 강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왕이면 문과 쪽에 있는 친구들 조금 따뜻한 정서가 훨씬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정서는 어떤 자연스러운 사랑과 그리움, 인간의 동물애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찬탄과 근원적인 자연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정말 예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따뜻한 정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각 세계의 지향성이 있다라는 거요. 그리고 이상 세계의 구현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정서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자, 지적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적 기능은 어떤 호기심을 들려주기와 읽기를 통해서 충족되어 주었을 때 지적 기능이 향상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정신적인 영향을 충만하게 되고 정신적인 영향이 충만하고 성장 후에도 합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이 향상되고요. 그리고 창의력이 개발되고요. 지적 발달이 그러니까 지적으로 전달하는 의미를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문학을 통해서 저희가 지적 기능을 이렇게 키워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윤리적 기능 중요하죠. 제가 요즘 어떤 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독을 배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윤리적 기능을 좀 더 잘 아이들이 습득했다라면, 접했다라면 어떤 저희 아이들이 중독에 대해서 그다지 큰 악영향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윤리적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동 문학은 문학적인 체험을 통하여 정의와 불의에 관한 올바른 판단력을 길러준다. 맞죠? 윤리적으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정의롭고 불의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남과 협동하는 생활의 가치와 악의 대결하는 용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인내력을 키워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아주 아버지에게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중앙약국이었어요. 중앙약국집 제가 장녀인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엄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른들께 인사 안 하다 걸리면 약국에 불려와서 두 손 들고 베개 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수치감을 심어줬는지 몰라요. 동네 어른들, 친구들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보고 저는 얼마나 정말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몸둘 바를 몰라 했어요. 그때서부터 인사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어른들에게 꼬박꼬박 바른 말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다 걸리면 정말 죽음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길을 가다가 아무나 슬쩍슬쩍 어떤 봉다리나 어떤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버리는데 저는 쓰레기통에다 버리든지 아니면 집에 잘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아직도 버리고 있어요. 어느 때는 너무 어른으로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어떤 기분도 좀 별로인 그럴 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은 윤리적인 것들을 오히려 잘 배우게 돼서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해내는 데에 대해서도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윤리적 기능은 특별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인 올바른 판단력을 길러주고 악에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을 저희들이 배워볼 수 있습니다. 자, 윤리적 기능을 이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적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더 두 챕터에 관해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윤리적 기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깊이와 폭 중요하죠. 이 윤리적 기능을 어려서부터 키워주면 아마 사랑을 하다 헤어지더라도 상대에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아동 문학의 윤리적 기능은 잘 습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판타지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신비를 맛보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주의 신비를 알게 하여 보다 위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적 기능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또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지금 여기 여기에 머물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판타지적인 어떤 초자연의 신비를 맛보게 하면은 꿈을 크게 갖게 돼서 멀리 넓게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커다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동문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잠꾸러기 아기곰 동화구연 실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숲속 유치원에 봄이 왔어요. 땡땡땡 사슴 선생님이 종을 쳤어요. 다 모였나요? 아기곰이 아직 안 왔어요. 그때 아기곰이 살짝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레리 꼴레리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왔대요. 그냥 왔대요. 남을 놀리면 안 돼요. 아기곰은 얼른 씻고 오세요. 아기곰은 옹달샘에 가서 얼굴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러자 깨끗해진 얼굴이 물 위에 비쳤어요.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 알았지? 아기곰은 자기 얼굴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잠꾸러기 아기곰은 자, 들어보니까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네, 등장인물은 사슴 선생님도 나오고 아기곰도 나오고 또 동물 친구들이 둘이 나와요. 자, 둘이 친구들이 나오는데 동물 친구들을 내가 하고 싶은 캐릭터를 해야 돼요. 하나는 토끼를 할 것인지 하나는 또 고양이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가 지금 몇 도움을 쓸 건지 어떤 목소리를 할 건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설명글은 50도움으로 편안하게 자, 그러면 동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동화를 구현할 때 어미 변화라고 있어요. 어미 변화는 여기에 있는 왔어요, 쳤어요, 안 왔어요. 아니, 이런 설명글 이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글을 할 때 종을 쳤어요, 봄이 왔어요 할 때 이런 어떤 설명글을 어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변화를 편안하게 봄이 왔어요. 종을 쳤어요. 느낌에 따라서 따스하게 긴급하게 변화를 주면 돼요. 그래서 어미 변화를 따뜻하게 천천히 하는 법을 오늘 염두에 두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글에서 맨 처음 땡땡땡 사슴 선생님이 종을 치는 거예요. 모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땡땡땡 네, 종을 치는 흉내를 한번 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모두 선생님이 종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모였나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다 모였나요? 목소리가 좀 어렵죠? 조금 더 배에다 힘을 주고 아빠 목소리처럼 다 모였나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둘이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줄을 하나 쳤지만 줄을 두 개를 쳤어요. 하나는 토끼하고 하나는 고양이하고 같이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림에는 여자아이들이 있어요. 남자아이랑. 그러면 여자아이 목소리, 남자아이 목소리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아기곰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높은 음으로 토끼 목소리를 아니 사슴 그러니까 목소리를 친구 목소리를 하나는 아기곰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럼 낮은 음으로 아기곰이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이 나오는데 하나 친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그냥 아기곰이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여자의 목소리로 말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아기곰이 남자 캐릭터로
표현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